그 코로나로 아주 우울한 우리 국민들 여행 가세요 이러면서 이 휴가비를 10월 달에도 계속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박능후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 베낀 휴가비 지원입니다. 자, 여신노트님, 아우, I love you. 네, 아주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루를님, 오래 못 간다, 맞죠? 네, 진짜 박용철님, 이 사람들 몇백 년 갈 거로 아는 거죠. 자, 우리 KJM님,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인기가 은근 좋아서 걱정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번에도 도지사들 랭키를 매긴 걸 보니까 1등이 이재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맨 꼴찌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송철호, 울산시장이에요. 이게 바로 민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의 경우는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히틀러에 대해서 그 정치적으로 볼 때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던 걸 모든 거를 다 구현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를 찜짜먹는 인물이 히틀러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죠. 예를 들면은 대중에게 사랑받지 말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 국민에게 존경이라든가 사랑을 받는 게 정치가 아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히틀러가 바로 그랬죠. 그리고 관중들을 배고프고 갈망하게 하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뭐 정말 100만 명 넘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히틀러가 3시간이나 4시간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부터 모였어요. 그럼 히틀러가 2시쯤 나타날 줄 알고 빵긋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서 이 해질녘에 노을을 탁 등지고 히틀러가 짠하고, 즉 이 천연 자연의 아우라, 노을을 품고서 쫙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수백만의 군중들이 히틀러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 사람들도 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뭐 우리도 그 당시에 독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한 뛰어난 코미디언이 안 나온 나라가 독일이라고 그러죠. 음악가, 철학가, 뭐 저술가, 괴테의 나라 독일인데 코미디언이 없는 거죠. 응? 그런 독일에서 어떻게 이런 이성적이고 참 이 똑똑한 그 독일 국민이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저렇게 휘둘려가지고 대깨문처럼 됐을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히틀러와 그 다음에 제가 리젠슈탈 또는 이 괴벨스 수많은 사람의 이미지 정치에 그 조력을 받아서죠. 지금 바로 문재인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히틀러 시대에 이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히틀러도 이제 잘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꼽는 게 뭐냐면 딱정벌레 차라고 요즘도 있죠. 그게 히틀러 때 국민차로서 보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 예술, 특히 마그너에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마그너가 히틀러의 어떤 순수한 독일 정신 이래갖고 너무나 눈물나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참 묘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지휘자입니다만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도 부역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나치에 조력을 했었죠. 그래서 평생 카라얀에게 그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을 만든 데는 추악한 히틀러의 대중선동 기만 전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히틀러가 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휴가를 장려한 거예요. 노는 거, 피크닉 이래갖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독일 여성들은 3K라고 해갖고 키친, 킨더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이 피크닉을 많이 가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피크닉 그 매트를 깔고 행복해하는 독일 국민들의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히틀러를 우파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시즘의 근본은 좌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네일이라는 사람의. 그래서 이 파시즘에서 제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도자가 이렇게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면은 말하자면은 이거는 파시즘의 예고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히틀러도 연기를 했죠. 노무현도 연기를 했고
문재인도 연기를 했고, 정수기는 뭐 사랑밖에 안 몰라 이러면서 말춤을 막 추고, 이게 바로 독재와 파시즘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이 우울한 국민들에게 여행을 막 보내고 휴가비를 지원을 한다. 이게 사실은 파시즘, 그 히틀러 때 있었던 겁니다만, 진짜 정말 기가 막힌 거는 뭐냐? 이게 일본을 베낀 거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태풍도 이렇게 북상을 하니까 또 이해찬이가 추경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4차 추경을. 그러면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국민들 걱정하면서 이 김종민이라는 사람은 막 술잔을 들고 있는데, 그 사진이 찍혀서, 아니 최고위원 뭐 나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수해가 났는데 술잔 들고 이렇게 사진 찍히냐 이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김종민이가 건배사를 위해서 술잔을 들었을 뿐이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술잔을 들었는데 건배사 때문에 술잔을 들었지 자기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물잔을 들지. 예를 들자면은 이 토스를 할 때, 이 말하자면 이제 그 건배를 하고 이럴 때 미국의 트럼프는 콜라잔이나 물잔을 갖고 건배를 합니다. 근데 김종민은 술잔을 들고 했으면서, 그리고 그거 지 입으로 들어간 거 분명할 텐데 지금 이 건배사를 위해서 술잔을 들었다. 야, 이 좌파들의 이 문제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도 지금 이제 상황이, 자, 우리 국민들의 그 집단 우울증, 이거는 뭐 저는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국민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 홍민고맘님께서 슈퍼챗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최연희님께서는 휴가비 지원은 서울, 부산 시장 이기려고 하는 수작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전 국민 우울증, 이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드리 헵번님께서 이 김종민이 얼굴이 취한 것 같은데요, 벌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37만 명이 정신과의 우울증 상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요, 다들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케어 때문에 다 말하자면은 3차 병원인 대형 병원으로 가갖고 일선에 있는 의사들이 아주 지금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잘 되는 게 정신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울증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데, 이 우울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코로나 시대에. 근데 제일 큰 우울증이 뭐냐면 실업이라든가 휴업에 따른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 다음 달에 식비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이제 뭐 부인들도 와가지고 남편한테 돈 달라는 말을 못 하겠다고. 지금 남편 얼굴만 보고 그냥 휘어진 등을 봐도, 근데 나도 지금 그동안 모아둔 돈 남편 몰래 애들 식비로 다 말 안 하고 썼는데 이제는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정신과에 와갖고 고통을 호소하는 거.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지금 거리두기를 하니까 외롭고 고립감인 거예요. 지금 나는 뭐 고독을 즐겨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자발적인 고독일 때 우리가 찬란한 고독이라고 합니다. 정치학으로도 용어가 있고 외교 용어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요, 어디 이제 특히 교회 가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어르신들, 정말 뭐 성당에서 1,000원짜리 신자라고도 하는 그 할머님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낙이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고. 근데 저희 어머님도 교회를 못 가시니까 굉장히 우울해하셔요. 이 교류가 없어지니까. 또 세 번째는 스트레스. 너무 지금 다들 뾰족하게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 염려증. 어디 가도 내가 걸리면 어떡해, 막 이런 건강 염려증.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외출을 자제하는 데서 오는 이 말하자면은 뭐 폐쇄 공포증 비슷한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코로나 우울증이 지금 국민 우울증이 됐다 이런데, 여기를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그야말로 폭탄을 터뜨린 게 바로 문재인의 부동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 우울증은 부동산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좌절을 느끼고, 이번 생에서 나는 집 한 채 못 갖는다. 또
1주택 있는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아니 내가 수입도 없는데 은퇴한 분들 내가 왜 보유세까지 합해갖고 500만 원씩을 내, 이거 어떡해, 이러는 막 피눈물. 그 다음에 다주택 가진 사람들, 나 집 사는데 보태준 적 있느냐?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집달리한테 집을 넘겨가지고 내가 평생을 집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나 옷도 안 사 입고 음식도 맨날 정말 삼시세끼 라면 먹다시피 하면서 내가 집 세 채인데 이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집 사는데 너희들 보태준 거 있어? 이러면서 엄청난 분노, 성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 플러스 분노 조절 장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능우가 휴가 가세요. 우울증 걸린 당신 떠나세요. 그러면서 소비 쿠폰을 지원을 하고 근로자의 휴가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 문화, 여행 코스를 개발하겠다. 제가 박능우가 그걸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저게 분명히 제정신 아니지? 이제 정말 실성한 거지? 그리고 아니 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하는 그 심리 상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자, 우리 김성문님께서 저를 전 DJ라고 부르셨어요. 그거 참 좋네요. 전디라고 할까요? 네, 전 DJ 즐거운 월요일이 안 되네요. 즐거운 월요일이네요. 이러시면서 이 시간 많이 이제 월요일마다 기다리신다고 하면서 그렇죠. 쟤네들 때문에 즐거운 월요일이 안 되죠. 제가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빨리 이 정권 언제 몰락하나요? 여러분 조만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문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네티즌들의 그 반응이 엄청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 세금을 뜯어가서 우울하다. 국민이 니들 때문에 우울하다. 소비 쿠폰 또 재난지원금처럼 생색내고 그 3배 4배 걷어가려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자, 어떤 네티즌들은 또 국민은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너무 싫어요. 그 다음에 어떤 네티즌, 니네 얼굴 보는 것도 짜증나고 우울해. 그것 때문이야. 그 다음에 어떤 네티즌이 또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님, 화장실은 언제 가면 됩니까? 아니, 남 휴가 가는 것까지 왜 이러느냐. 하나하나 이 정부가 말하자면은 간섭을 하고 지시를 하고 세금 뜯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빵 터졌어요. 한 네티즌이 니들 개그하냐 정치하냐 이러셨어요. 자, 근데 이걸 다 떠나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 요즘 여러분께서도 이분 이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분이 만들어낸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고 트래블이라고 해갖고 일본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뭐 그냥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조그만 소도시나 이런 데는 관광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일본의 농촌이라는 거는 정부 보조금을 갖고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유령 도시, 유령 농촌, 관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가 제발 좀 가달라 이러면서 마스크 쓰고 가면은 감염 안 되니까 가달라. 감염 리스크가 지극히 낮다. 그리고 신칸센이나 지방의 여관, 호텔 가동률이 연 1%밖에 안 된다. 연 1%라는 거는 이거는 뭐 아무도 없다는 거, 팔이 날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지역 경제에 관광이 중요하니까 제발 가달라 이러면서 고투 트래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오히려 확산이 됐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서 스가 너 정말 정신 있느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반일 캠페인 하면서 일본 거는 뭐 유니클로도 안 사고 그 다음에 맥주도 안 사고 그 대신에 렉서스는 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최강욱이는 중고라도 타고 다니면서 폼 재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반일을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정책을 베끼는 거. 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희숙 의원이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 베끼기라는 책을 하나 따로 쓰든지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그것도 일본 정책을 베끼고요. 기가 막힙니다. 네.